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좀 사용에 제한을 하려고 하면 반항하고 막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의 뇌는 정지된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참 큰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 청소년 자녀와 함께 병원을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요청으로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잠도 안 자요. 밤에 안 잔대요. 그래서 밤에 새벽 2시에 싹 들어가 보면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죠. 어쩌다가 말을 좀 걸어봐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단답식이고 짜증만 벌컥 내고. 그래서 좀 사용에 제한을 하려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얘가 확 돌아가지고 거칠게 반항하고 막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신데요.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 기기 사용이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T 기기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이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정작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하죠.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빌 게이츠는요, 아이들이 14살이 될 때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고요. 이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자녀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 잡스도요, 퇴근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자녀들을 탄생과 동시에 이 스마트 기기와 함께 살도록 만든 분들이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스마트 기기를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거죠. 아마 이 두 분은 스마트 기기에 일찍 노출될수록 아이들이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한테만큼은 엄격하게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했던 거죠. 참 이기적이죠? 사실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나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가 나쁜지 아이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이 뇌에 미치는 가장 무서운 영향이 도대체 뭘까요? 이 디지털 기기는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반응이 오죠. 그래서 우리 뇌에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데요. 사실 우리 뇌는 이러한 즉각적인 보상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보상지연, 즉 이 보상이 늦게 오는 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가능하면 멀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게임을 즐기는 우리 아이들의 뇌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자,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는 감정과 운동,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죠. 앞쪽 뇌의 사용을 제한하고요. 또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엽 부분만 활성화시켜서 뇌의 불균형적인 발달을 일으킵니다. 근데 왜 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아이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죠? 이렇게 멍하니 이것만 딱 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지만 이때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이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의 뇌는 거의 정지된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고가 중단된 상태인 거죠.
이 반짝반짝하는 창의력이 발휘되는 순간도 우리가 뭐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멍한 순간에 찾아오지만,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잡념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과 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서 잡념이 사라지는 멍한 순간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발적인 사고력이나 공상 없이 그냥 외부에서 주는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 말고는 그 다른 역할은 거의 꺼져 있는 정지 상태라는 거죠. 사실 이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 아이의 뇌 상태는 사실은 좀비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특히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뇌에서 신경망이 생성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0세부터 10세 사이 아이 뇌에서는요, 어느 시기까지는 뇌가 막 자라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안 쓰는 신경망이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줄어드는 시기를 거칩니다. 이것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시냅틱 프루닝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발생 초기에 지나치게 만들어진 시냅스가 이제 여러 가지 신경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남고 불필요한 가지들은 제거되는 현상이죠. 이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거는 이때 한번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그게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아이가 외출할 때 좀 스마트폰을 한 번씩 두 번씩 좀 편하게 밥 먹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스마트폰 시청 요구가 점점 늘고요. 좀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가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기도 하고, 또 못하게 막으면 막 울고불고 짜증을 내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한 이후로는요, 저 또한 스마트폰 시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아기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정서 통제 능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화가 날 때, 엄마 나 이거 싫어, 나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냥 비언어적인 짜증과 과격한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냥 표출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기 내내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에 노출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은 분명히 이 인지기능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 언어 능력, 언어를 해석하고 사고하는 능력, 또 기억력, 또 주의 집중력에도 심각한 저하가 오게 됩니다. 이제는 도대체 왜 우리가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지만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이가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나요? 이제는 안 된다고 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이미 이제 청소년기쯤 되면 아이들도 머리가 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시기가 또 지나가 버린 거죠.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했던 내용 외에도 궁금증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마음을 밝히는 언니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